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문화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할 건 우리의 의복에 관해서, 우리의 옷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요즘은 운동선수라든가 회사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모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우선 첫째, 총각은 머리를 댕기를 닦고 처녀도 머리를 댕기를 길게 땄습니다. 총각이 장가를 가면 머리를 상투를 만들었고, 처녀가 시집을 가면 머리를 올려서 뒤에다 쪽을 졌습니다. 이 얘기는 유니폼을 입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의 신분을 24시간 의식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들도 신분에 의해서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건 치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여염집 여인들은 치마를 여미는 게 지금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민다면 유흥가에 있는 여인들은 치마를 여미는 걸 왼쪽으로 여몄습니다. 그러니까 치마를 오른쪽으로 하면 여염집 여인이고, 왼쪽으로 하면 이제 유흥가에 있는 여인, 기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는 그 유니폼이 상징하는 유니폼의 값어치를 올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총각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총각답게 살아야 되고, 유부남의 유니폼을 입은 분들은 유부남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유니폼을 입어서 멀리에서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옷을 보고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약간 웃기는 얘기긴 한데, 유부남이 유부남 아닌 척 하기도 하고, 유부녀가 유부녀 아닌 척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 잠깐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선생님 생각은 목사가 훌륭하세요, 스님이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가 0.0001초 안에 스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요? 그래서 스님은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어서 스스로 신분을 사회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언행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의 유니폼은 멀리서 봐도 압니다. 우선 삭발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옷은 회색 옷을 입습니다. 그 유니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그 신분을 나타내는 유니폼을 새로 우리들이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모자를 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모자를 다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모자가 없었습니다.
모자가 없었을 때 모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최초의 모자인데 그 모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얀 보자기를 마루목골로 세워놓고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거를 또 이만큼 접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길면 한 번 더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를 머리띠로 둘렀습니다. 머리띠에 두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머리에 이마에다 이렇게 두르면 삼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최초의 모자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머리띠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들의 머리띠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머리띠를 매면 그냥 일자를 맸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이게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운동회 할 때 청군은 파란 머리띠 일자를 맺고 또 백군은 하얀 머리띠를 일자로 맺습니다. 그런데 옛날은 삼각으로 된 머리띠인데 이게 머리띠 겸 이게 모자입니다. 이렇게 하얀 거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까마귀 깃털을 하나 옆에다 꽂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하얀 것이 정신이고 이 까만 게 물질이라는 얘기를 왜 까만 게 정신이고 까만 게 물질이고 하얀 게 정신인지 설명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신과 물질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 아주 재미난 얘기를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보죠. 혼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안 보입니다. 이 혼이 육체로 현상화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육체 속에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세포들이 살들이 꽉 찼습니다. 약 60조 개입니다. 그럼 삼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이 세포가 없으면 평면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이게 세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현상적으로 창조되어서 현상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래서 머리띠로 만든 이 삼각형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의 의미와 그 창조된 물질이 오래 유지되도록 염원을 해서 이게 피라미드로 형상화됐고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머리띠로 형상화시켜서 우리 머리에다가 얹어놓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까마귀 깃털을 이렇게 꽂아서 정신과 물질의 균형을 상징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세포의 형상, 살알의 형상, 그 다음에 창조의 현상, 그리고 그 부를 이룰 만큼 큰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했던 이 피라미드과 우리 머리에 간단하게 올라있던 삼각형 머리띠, 어떤 게 더 아름다운 문화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피라미드처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시간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해야 되는 상징을 간단하게 하얀 보자기 하나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영롱한 생각이 있었고 그 영롱한 생각을 이렇게 영롱하게 문화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왕권인 나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은 공통처럼 왕궁에서 삽니다. 왕궁이나 궁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궁궐 밖으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볼통을 보면 볼통 안에 여왕벌이 있습니다. 여왕벌도 그 볼통 안에서 안 나옵니다. 왕은 이 궁궐 안에서 온 나라의 백성들을 왕의 에너지로 일사불란하게 통치를 합니다. 볼통 속의 여왕벌도 볼통 속에서 일벌들의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리드합니다. 그러면 왜 왕은 왕궁 안에서만 살고 왕궁 밖으로 안 나오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왕뿐이 아니고 어느 고을의 사또도 사실은 이 관사 안에서 안 나옵니다. 왕이 궁궐에 나올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환란이 되면 나옵니다. 피난 가야 되니까. 왕의 모습이 궁궐 밖으로 그 모습이 보이면 그 나라는 난리 난 겁니다. 이 볼통 안에 여왕벌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분봉을 할 때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왕이 난리 나기 이전에는 이 안에만 있을까요? 그게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했던 왕이 혼이기 때문입니다. 혼은 안 보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이 삼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배가 삼원입니다. 혼의 구성이 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안 보이도록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일반적인 백성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그 위에 까만 도포를 입은 물건을 만들거나 포졸들만 일반 백성들의 눈에 띕니다. 왜 그러냐면 포졸은 까만 도포를 입었다는 것은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죠. 그러면 왕궁 안에서 업무를 보는 삼정승, 먼저 시간에 삼정승도 삼원빗을 한 가지씩 나누어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삼원빗 옷을 나누어 입으면 이 사람들도 혼화하는 겁니다. 퇴거를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삼원빗 옷을 벗고 하얀 옷을 입고 퇴거를 하면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 백성들에게 왕이나 왕을 보필해서 정치를 했던 삼정승이나 마을에서 사또들은 백성 눈에 안 보일 때 태평성 됩니다.
그 얘기는 옛날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고, 이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일반 백성들 눈에는 안 띄어야 태평한 시대가 되는 거고 현재 태평한 거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시내에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그러면 백성이나 시민이 금방 잘 볼 수 있는 게 경찰입니다. 치안이 잘 되고 태평한 나라는 하루 종일 다녀도 사실은요 경찰을 볼 수가 없어야 좋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열 발자국을 걸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경찰을 본다는 거는 환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평 시대는 우리 눈에 공권력이 눈에 안 띕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공권력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왕, 그 다음에 왕 아래에서 왕의 의지를 사실적으로 실현해내는 삼정성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백성들 눈에 안 띄는 게 옳습니다.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상은 좋은 겁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문화는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문화는 계속 하강되어 왔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걸 제가 잠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문화는 처음에 성층권 밖에서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느낌 문화. 말이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고 느낌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느낌이 둔탁해지고 거칠어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을 할 때마다 느껴보라고 말을 만듭니다. 말의 문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성층권에 있다가 인간들이 대기권으로 진입을 합니다. 말의 문화로 살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게 철학 문화로 살다 안 되니까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문화,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게 강력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의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계속 느낌의 문화에서 말의 문화, 철학의 문화, 종교 문화, 그다음에 법의 문화로 하강해 왔는데, 이것이 해발로 따지면 이 법의 문화는 해발 100m 정도입니다. 지금 성층권에서 논의던 인류가 점점 밑으로 다운돼서 해발 100m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높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산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이 인류라고 하는 문화의 비행기가 100m면 여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운전을 잘못하면 산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문화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 계속 하강되어 온 문화를
상향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설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계속 하강되어 온 문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동안의 문화가 계속 하강되어 온 원인이 뭐냐면 속도에 있습니다. 속도. 처음에 느낌의 문화로 살 때는 1km에 사람이 4km, 1시간에 4km를 공간 이동을 했는데, 말의 문화, 철학의 문화, 계속 문화가 하강이 되면서 속도가 점점 1km에 10km에서 30km, 지금은 1시간이면 500km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 모두들 속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속도 중독입니다. 속도 중독은 아편이나 알코올이나 폭력이나 그 어떤 중독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어떤 부류에 한정되지 않고 전 인류가 골고루 중독이 되었는데, 이게 속도가 중독되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속도의 중독은 인류를 파멸시키는 제1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문화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게 1시간에 4km를 이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포기하고 1시간에 4km를 이동하는 생활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1시간에 50km를 이동하다가 40km, 30km, 그러다 나중에 4km로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인류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인류를 아름답게 오랫동안 존속시킬 수 있다고 확실히 알게 된 깨달은 사람도 이 속도의 중독성을 해소할 특효약이 없다는 걸 아니까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웃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이면 스스로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유머입니다. 이래서 속도에 중독이 됐는데, 속도의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속도 중독을 치유시킬 해독약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지 못해도 후대들에게는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왕이면 A급의 아이들을 만들어내서 얘기하면 F급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실행하는 속도가 아주 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등급으로 A, B, C, D 나눠서 아주 죄송한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급의 아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A급의 아이들을 만들려면 현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품격을 A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바로는 하늘에 있는 혼들이 있습니다. 이 혼들이 여기에도 이 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A급 혼도 있고 C급 혼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A급일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A급이 A급 엄마 아빠한테 옵니다. 만약에 혼이 A 플러스가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성품의 등급이 A급밖에 없다 그러면 A 플러스 혼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급의 품격을 가진, 인품을 가진 혼을 이 땅에 육체로 환원을 시키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A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이 땅에 와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서 좋은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려면 양질의 사람들을 하늘에서 오게 해야 됩니다. 그 양질의 사람들을 하늘에서 오게 하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양질의 사람들이 안 되면 하늘에 있는 양질의 혼들이 이 땅에 육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속도가 정말 문화를 결정짓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를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늘에 있는 양질의 혼을 이렇게 육체화시키는 이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인가? 이 방법 외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 이런 생각도 골똘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